안녕하십니까. 안전과 보건이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안전관리자 차지엽 주무관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교육 영상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간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즉 산업재해란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다쳤을 경우, 근로자가 3일 이상 병가나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울산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은 사고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에 작성, 제출해야만 합니다. 30일 이후에 제출할 경우 지연 보고로 가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산업재해 은폐로 지연 보고보다 더 큰 가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근로자가 학교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 3일 이상 병가나 입원을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울산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다.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2020년 올해 타 시도 학교에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로 학교로 가태료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대상은 학교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아무런 직종에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가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대상입니다. 이 중에 5개 직종, 즉 급식 종사자, 시설관리, 당직경비, 총소원, 학생통합보조, 이렇게 5개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노동지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제출도 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사고 내용을 우리 교육청 안전총괄과로 유선으로 먼저 보고하시고, 그럼 유선으로 안내를 받으면 추후에 사고 보고서를 산업안전팀으로 공문으로 제출하시면 우리 교육청 안전관리자가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고 학교로 찾아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도 실시하며 개선 대책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 앞서 말한 5개 직종만 우리 산업안전팀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입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 이렇게 출근을 하다 사고가 나거나 아님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산재 처리합니다 라고 병원에 말을 하면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류를 올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하여 산재 승인이 되는 겁니다. 산재 신청 같은 경우에 경미한 부상일 경우 산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3일 이하면 치료비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나가면 산재 신청 관련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근로자가 산재 신청하지 않고 개인 실비 처리한다고 하는데 산업재해 조사표를 굳이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개인 실비 처리했을 때 산재 신고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근로자가 산재로 하든 개인 실비로 하든 학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무조건 3일 이상 다쳐서 학교를 못 나오거나 휴업이면 산업재해 조사표만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면 의무는 끝난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만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실비 처리했는데 억지로 산재 신청하라고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면 사업주에게 신청 도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사업주 날인 제도가 없어지면서 절차가 간소화되어 근로자가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재 신청을 뭐 안 해주네, 막내 이런 말들이 없는 겁니다. 근로자들이 산재 신청이 자유로운데 개인 실비 처리하는 것 중 하나가 일부 진료나 약 같은 경우 산재 보험은 개인 부담금이 생길 수 있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화상 사고가 당해 화상 치료를 받는데 화상 연고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연고는 금액이 비싸고 효과가 좋아서 보험 혜택이 없는 이런 비급여 연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부 근로자 중에는 산재 신청하지 않고 병가를 내서 개인 실비 처리하면 보험회사 자부담금 5천원 만원만 내면 모든 치료비가 다 나오기 때문에 개인 실비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인 실비를 하든 산재 처리를 하든 학교에 근무자가 근무하다 3일 이상 병가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무조건 산업재해 조사표를 고용노동지청에 30일 이내 작성 제출하면 우리의 의무는 끝난다. 그리고 5개 직종만 사고 내용을 적어 사고 보고서를 우리 교육청 산업안전팀으로 제출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 명령입니다. 학교에서 연간 2건 이상 사고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진단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이 2배 이상이면 안전진단 명령이 떨어집니다. 즉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종업계 재해율이 2018년에는 0.76%인데 만약 2건의 재해가 발생하면 10%입니다. 그럼
몇 배 이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 건만 되어도 업종 평균 이상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사고성 산업재해 신고 건수가 2건인 울산 지역 내 5개 학교에 2019년도에 안전진단 명령이 학교로 통보되었고, 그럼 학교로 통보되었을 때 학교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개선 계획서를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학교에 와서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도 합니다. 기간은 약 3개월 이상 소요가 되어 많은 행정 업무와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 학교에서는 몇 달간 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학교에 안전진단 통지서가 오면 바로 안전총괄과 산업안전팀으로 유선 연락 바랍니다. 그래야 빠르게 조치하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숙지 바랍니다. 산재 발생 신고하자니 2건으로 안전진단 명령이 떨어질 것 같고, 신고 안 하자니 산재 은폐로 발각되면 벌금이 크게 부과될 것 같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산재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상담 전화 중에 학교에서 올해 한 건의 산재가 있었는데 또 근로자가 일을 하다 손가락이 조금 베었는데 약만 바르고 밴드 하나 붙이면 끝나는 것을 며칠 쉬어서 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2건이 잡혀 안전진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학교 현장은 급식 종사자 외에는 그렇게 위험한 작업 환경이 아니다 보니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게 극히 드뭅니다. 화단 청소하다 장갑 착용하지 않아 나뭇가지에 스치듯 베거나 청소하다 살짝 부딪히거나 이렇게 응급조치로 간단하게 약 좀 바르고 파스 하나 붙이면 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겠다 하면 하루 정도 쉬고 출근해서 통원 치료를 하게 되면 신고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3일 이상 휴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주일이든 2주일든 간에 통원 치료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경미한 사고일 경우 하루나 이틀 정도 쉬고 통원 치료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통원 치료를 꼭 강제하시면 안 됩니다. 다쳐서 골절로 2주 3주 나왔는데 통원 치료 받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 강제하시면 안 됩니다. 요양하실 분은 집에서 요양하셔야 됩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해 산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명의 근로자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하시고, 다음 교육 영상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안전관리자 차지엽 중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